인간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사실이나 지식이 됐던 무엇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느낄 것이냐, 즉 희노애락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직접 느끼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요 느껴가는 희노애락을 느껴갑니다. 자, 이 마음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기분이 됐던 감정이 됐던 이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느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희노애락에 관련되어 있는 이 느낌을 가져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가 직접 느끼는 겁니다. 타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느껴요. 자, 그렇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으로 갈 때 기본적으로 내 신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신체, 나의 마음은 결국은 내 거거든요. 남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희노애락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으로 가져갈 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만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권자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이 CEO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회사라고 치고 어떤 단체가 됐던, 그래서 최고의 결정권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그래서 결정과 책임도 함께 가져가는 게 CEO의 역할인데,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결정이 되고 무엇을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내 몸과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왜 몸에서 느껴지는 것도 마음에서 느껴지거든요. 내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내 마음에서 희노애락에 관련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실패, 성패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안 좋게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또한 결정도 내가 한 거지만 또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과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요 CEO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CEO는 내 마음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를 하든 아니면 발전을 시키든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뭐를 부여를 받게 되냐면 너의 몸과 마음에 대한 네 CEO가 되라고 일단은 태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일단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내가 뭘 알아야 책임을 지든 내가 뭘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내 희노애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방향을 정할 거고, 알아야 내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알아야 내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는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느낌을, 행복을 내 또한 만들어가면서 그걸 누려갈 수가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대부분들 뭘 가냐면 태어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 과정에서 뭘 가져갑니까? 내 마음, 몸과 마음을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환경. 그게 바로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결국은 마음의 CEO가 되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아직은 CEO가 아니에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의 CEO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게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는 심리 발달 단계를 여기다가 성장 과정에다가 놓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실점이 됐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하고 운영하고 방향을 정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자아실현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가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왜 항상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옳은 결정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 결정도 할 수도 있고 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왜? 내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예측을 해보고 내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내 나름대로 CEO에 관련되는 수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장을 해왔고 그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자기의 자아실현에다가 기준을 맞추고서 나를 경영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비로소 마음의 CEO에서 은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CEO로의 직을 내려놓는 게 언제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신체와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결정과 책임은 내가 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자,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 가정의 영향, 가족들의 영향,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영향들, 주변 친구들 영향, 또 사회의 영향, 이런 수많은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요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아직은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양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가면서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대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도대체 뭐지?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나는 어느 방향, 행복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왜? 마음은 희노의 애락을 관련되어 있는 감정을 내가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궁극은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건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 거며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뭐래요?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누가 결정을 해줘요? 이 결정을 누가 해줍니까? 부모님들이. 또 누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누가? 바로 다른 어른들이 자꾸 이거를 결정을 해줘요. 여기서 결정을 해줘요. 준비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준비를 해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자꾸 결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그거 그 아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성장 과정부터 자꾸 결정을 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가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해주고 결정을 만들어주려고만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타인들에 의해서 자꾸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의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존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결정해주고 누군가가 책임져주고. 그런데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내 몸과 마음은 오로지 나만이 CEO.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타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타인들에게.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가라는 대로 가면 분명히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려고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찾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타인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잘된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한테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그거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의존성이라 합니다. 이 의존을 언제부터 만들었냐? 성장할 때부터 의존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계속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운이 좋으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은 희노애락에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떻게 보면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돼 있으면은 정말 누군가 잘 의존되면은 행복해지는데, 이 의존되는 게 잘 의존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 마음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타인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내 마음이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존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하니, 내가 결정과 책임을 지지 못하니 당신이 내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의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몸을 잘 관리해주고 내 마음도 잘 관리해줘서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뭐를 해요? 이제 탓을 해요. 그래서 의존에서는 안 좋으면 탓을 하기 시작해요. 탓. 사회를 탓하게 되고, 내 부모를 탓하게 되고, 내가 만났던 사람을 탓하게 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탓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망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도. 억울해요.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네가 나 운영해 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안 해줘? 왜 이용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탓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불행해? 그러니까 내가 미쳐가지고 내가 팔랑귀라서 내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자꾸 뭐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서 이용을 당했다. 내가 이걸 몰라서 바보같이 멍청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자책이라 그래. 자기 잘못으로 알아요. 맞아요. 자기 잘못한 거. 왜? 자기 잘못한 거 맞잖아요. 나의 몸과 마음을 그 사람한테 맡겨. 그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오로지 내 마음의 CEO는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인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의 CEO, 몸과 마음의 CEO는 그 사람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짐을 지워줬는데, 그러면 자기 편안하고, 즉 자기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장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너의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요때까지는 배워라,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꾸 결정을 내려주려고 그래요. 결정을. 그러면서 계속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인이 돼서도 의존하게 되면서 탓을 하거나 원망, 그 다음에 또는 자책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망하고 자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내 마음, 몸과 마음에 관련된 경영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경영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자,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거랑 같습니다. CEO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곧 내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없다고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아무도 나 안 도와줘요. 왜?
그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왜 어디에다 나의 행복에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왜? 마음은 희노애락을 직접 느끼는 유일한 나만이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느낍니다. 나만 느껴요. 나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걸쳐서 비로소 성인이 돼서 내 마음의 경영자로서 바로 행복을 향한 경영자로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됐는지 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또 다른 노력을 해가거나 아니면 노력을 좀 더 해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책임이거든요.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만큼에 대한 벌을 주는 거거든요. 벌을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자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또 다른 내가 행복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또 갈 수 있게끔.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오로지 나만이 내 마음에 CEO는 나밖에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CEO 안 할래. CEO 안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해, 즉 맡겨놨더니 내 몸과 마음을 맡겨놨더니 내가 굉장히 불행해. 아, 이제 어떡하지? 왜 준비는 하나도 돼 있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CEO 이제 안 할래 라고 하게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래야 이 CEO를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이 관련되는 내용을 안 가르쳐줘요. 오로지 네 마음, 네 몸과 마음은 너 거야. 오로지. 내 몸과 마음은 내 거이듯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오로지 내 몸과 마음은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나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CEO예요. 내 몸과 마음은 CEO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 우리는 이거를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내 몸과 마음에 정말 CEO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이들은 성장돼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 얼마나 소중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준비되는 과정에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왜 실패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 왜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해 준 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시행착오, 즉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해줬거든. 그걸 의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때 의존에 관련되는 걸 처음부터 주입을 시켜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의존하려고만 됩니다. 뭐를 하면서? 탓하고 원망하면서 또는 자책하면서 자기들이 내 인생을 굉장히 원망하고 탓하면서 언제부터 그걸 만들어놨냐? 바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부터 우리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를 알면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어른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결정을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을 네 뜻대로는 절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 운이 좋은 사람, 100만 분의 1명, 운이 좋은 사람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그 확률에 들어가지 않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원망 탓하면서 자책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할 CEO의 분명히 본인이 CEO인데 나는 CEO 아니라 그러면서 살아가요. 계속 사람들을 찾아요. 계속 누군가가 내 몸과 마음을 가져가 주기를 행복하게 가져가 주길
확률은 거의 없다니까요.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의 CEO는 오로지 나 한 명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의 유일한 경영자는 오로지 나 한 명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는 그거를 결정하고 책임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준비를 해서 성장시켜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 내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준비 과정을 걸쳐서 자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바로 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 몸과 마음의 유일한 경영자는 오로지 나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가 되질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내 몸과 마음을 경영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